그곳엔 하늘이 내린 보물 같은 자연이 있습니다. 45억 년의 세월 동안 야생동물들이 지배해온 태고의 대륙.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땅. 그리고 영겁의 시간들. 세상의 중심을 거쳐 대륙의 끝으로 향하는 여행. 총 이동거리 4,400km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뉴질랜드에서 보낸 15년의 세월은 저에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즐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크고 광활한 또 다른 모습의 자연을 찾아 다시 떠나게 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섬이자 가장 오래된 대륙 호주에서 드디어 그 꿈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남호주의 중심 도시 애들레이드를 출발해 남극의 바람이 불어오는 야생동물의 낙원 캥거루 아일랜드로 향합니다. 길을 떠나는 데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선호하는 것은 캠퍼밴입니다. 언제든 마음 내키는 대로 이동할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곳을 택해 저만의 숙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여행 일정에서 자유로움을 줍니다. 지루함을 싹 없애주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또 귀엽기도 하고 또 저같이 외부에서 여행자한테 저렇게 해주면 또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기분 좋게 출발한 길. 캥거루 아일랜드로 향하는 항구 케이프 저비스항에 도착했습니다. 짭짤한 바다 내음과 함께 절 기다리는 분이 계셨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그 김상균 교수님이라고요. 여기 플린더스 대학교 지금 관광학과 교수님이세요. 너무 네. 젊으셔서 학생 쪽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 아, 별 말씀을요. 예. 아유, 이번 여행할 때 많이 좀 도와주세요. 아, 예. 아,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구에서 캥거루 아일랜드를 하루 7번 왕복하는 이 대형 페리는 차량도 실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캠퍼밴과 함께 몸을 맡겼는데요. 남빙양을 건너 캥거루 섬까지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옵니다.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남극에서 오는 파도하고 바람이 있으니까. 어디서요? 남극이요. 아, 남극에서 오는 거라고요? 네. 물론 캥거루 아일랜드가 남극에서 오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긴 하는데 네. 그래도 항상 여기는 이 정도의 바람과 파도가 있죠. 뭐랄까 가기 어려운 데면 그렇죠. 네, 그 느낌이 더 좀 소중한 느낌 같은 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난 겨울엔 남극에서 불어온 돌풍이 호주의 이례적인 눈을 선사하기도 했지만 사실 호주는 1년 내내 따뜻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으로 더 유명한 곳이죠. 그 중에서도 캥거루 섬은 전 세계 여행가들에게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19세기 초
영국의 한 탐험가에 의해 세상에 처음 알려진 캥거루 섬. 17개의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이 섬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하는데요. 면적은 제주도의 1.5배 크기지만 인구 밀도는 9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캥거루 섬은 호주의 축소판이라 불릴 만큼 호주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원시 그대로의 바다와 사막, 그리고 드넓은 초원은 수많은 희귀 동물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한 100만 마리 정도의 왈라비. 왈라비 조그만 캥거루. 예. 그리고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캥거루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왈라비만 100만 마리. 그렇죠. 사람은 얼마나 살아요? 사람은 여기가 한 4,000명 정도가 그러면은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캥거루 아일랜드네요. 사람이 그렇죠. 사는 아일랜드라기보다는 그렇죠. 사람도 사는. 그렇죠. 와, 예. 너무 멋지다. 그럼... 예. 동물들이 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 보물 같은 섬의 진면목. 헨슨베이 보호구역부터 찬찬히 둘러볼 작정입니다. 서쪽 끝에 위치한 헨슨베이를 향해 새벽 일찍부터 나선 길. 도로 위 가만히 서 있는 동물 한 마리. 캥거루입니다. 여기도 가운데 한 마리 있다. 세 마리. 캥거루들이 그냥 쑥 튀어나와요, 그냥. 제한 속도 100km 구역이지만 그렇게 달렸다가는 대형 사고를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저절로 긴장되는데요. 비켜주세요. 굉장히 천천히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아주 평소보다 운전하는데 한 두세 배 더 신경 써요. 어린이들 있는 학교 근처에 이런 길 운전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찌감치 출발도 했겠다. 느긋한 마음으로 조심스레 달려봅니다. 이 살아있는 야생의 섬에선 하루가 일찍 시작됩니다.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얻는 법. 이방인의 시선은 아랑곳 않고 아침 식사에 여념이 없는데요. 이런 야생의 새들은 물론 호주를 상징하는 여러 동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헨슨베이 보호구역입니다. 얘네 엄청 많네요. 네, 먹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와, 우리를 좀 쳐다보기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네. 저희를 가장 먼저 반겨준 것은 캥거루. 특히 이 녀석들은 본토에 있는 캥거루보다 작은 캥거루 아일랜드 캥거루라는 종인데요. 혹시 캥거루라는 동물 자체가 먼 옛날에는 전 세계 곳곳에 분포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호주가 아시아 대륙에서 떨어져 고립되면서 육식동물이 없는 이곳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데요. 천적이라고는 없는 태평한 삶을 살아설까요? 이렇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야생동물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캥거루보다 한참 작은 이 녀석들은 왈라비입니다. 같은 캥거루과지만 크기가 작아 미니 캥거루라고도 하죠. 처음엔 3cm밖에 안 되는 캥거루 새끼는
6개월간 어미배에 있는 주머니에서 머무는데요. 태어날 땐 앞다리만 움직일 수 있다가 어미의 주머니에 머무는 동안 뒷다리가 충분히 튼튼해져 힘차게 뛰어다닐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한 번에 점프할 수 있는 거리가 5m에서 8m까지 된다니 그야말로 뜀박질의 명수입니다. 사람이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니까 뭐 사람이 괴롭히고 그렇죠, 뭐 네, 네. 총 쏘고 이런 게 없이 네. 같이 공존하는 걸 얘네도 아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예. 이 평화로운 공존은 캥거루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Right up there? So yeah, it was this morning was sitting up here and it just went up there, and 제 눈을 사로잡은 또 다른 녀석. 코알라입니다. 유칼립투스 나무마다 한 마리씩 잠자는 자세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yeah, they sleep for 20 hours a day, so it's probably gonna settle down. I have to wait more than 20 hours. You might have to be. You might wake up. 코알라의 주식인 유칼립투스 나뭇잎은 영양이 별로 없는 데다 독성까지 있어 해독작용을 하느라 20시간을 자야만 한답니다. 코알라 찾았다. 여기 걸어간다. 이날은 운 좋게도 방금 막 나무에서 내려온 녀석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나무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른 곳으로 향하는 녀석. 야행성인 코알라가 활동하는 건 한밤중. 그것도 4시간에 불과합니다. 잠자리를 고르는데 당연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요. 걸어다니는 코알라를 눈앞에서 볼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짜 야생으로 이렇게 코알라가 내려오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일이고요.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럭키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 좀처럼 멈출 기세가 아닙니다. 계속 나무들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끊임없이 나무를 고르더니 결국은 마음에 드는 잠자리를 찾았나 봅니다. 코알라의 긴 다리와 큰 발은 나무를 타고 오르기 알맞은데요. 특히 엄지와 검지가 다른 세 발가락과 마주보는 집게의 역할을 해 나무에서 잠을 청해도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 운이 좋은 거고, 저는 이렇게 가까이 본 적이 없어요. 저 좋은 이해로. 맞아요. 저도 네. 코알라 사진들도 그렇고 동물원에서도 보면 항상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갖고 자는 것만 봤지. 그렇죠. 예. 그 땅에 이렇게 애기들 아장아장 네, 기어다니듯이 네. 이렇게 같이 예. 한 뭐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그렇죠. 감동이에요, 감동. 예. 정말 행복해요. 예. 코알라와의 행복한 시간을 뒤로하고 숙소로 향하던 길. 도로변에서 동물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캥거루인 듯한데요. 도로를 가로지르다 그만 차에 치이고 만 모양입니다. 야생동물이 차에 치이는 소위 로드킬은 이곳에선 정말 자주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뭐 참 문명을 안 쓸 수도 없고 참
방법도 없고. 마음이 워낙 동물들이 많다 보니 이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이른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에는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나기 십상인데요. 사고를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도 흔한 일이기 때문에 로드킬이 났을 때 그냥 지나가라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치고라도 가라. 예, 치고 가야 더 큰 사고를 이제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는 하는데 실제 캥거루 섬은 물론 호주에서는 대형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을 그대로 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변에는 이미 오래된 로드킬의 흔적들이 즐비한데요. 천적 없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곳의 동물들에게 유일한 천적이 있다면 바로 인간이 아닐까요? 조금은 무거워진 마음으로 다시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숙소에 들어서니 어디선가 어린 캥거루 한 마리가 절 맞아줍니다. She's an orphan, 예. and we're just trying to raise her, and then we'll let her go. And 아이고 이 녀석. have a look anyway. 이 녀석. 예. 이 녀석은 저기 고아로 데려다가 먹여갖고 이럴 텐데. 어우 침 좀 봐요. 도트라고 하는 이 캥거루는 부모를 모두 로드킬로 잃고 방황하던 고아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신을 귀여워해주는 사람들에게 유달리 애착을 보이는데요. 이거는 펠렛이 사람 먹는 게 아니고요. 예. 초식동물 위해서 만들어진 식물성 사료거든요. 예. 너무 맛있게 먹는다. 사실 호주에선 야생의 캥거루에게 사람의 음식물을 주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탈이 나기도 쉬운데다 야생성을 잃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죠. 로드킬 없이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녀석 귀여운 녀석 이렇게 만지면서 같이 서로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은데 애기 엄마랑 아빠가 다 로드킬로 희생된 걸 생각하면 참 어떻게 너무 불쌍해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효율이나 속도 이런 것 때문에 빨리 달리고 그래서 또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좀 천천히 다니면 자연하고 같이 공존하기가 훨씬 더 좋은 그런 환경을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잘 먹는다 이 녀석 근데. 도트와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본격적인 캥거루 섬의 자연을 만나러 다시 발길을 옮겨봅니다. 사람보다 동물이 주인인 캥거루 섬에선 교통체증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유독 비포장도로가 많은 것이 눈에 띕니다. 섬의 명소 중 하나인 리틀 사하라로 향하는 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길이 굉장히 험하네요. 캥거루 아일랜드는 메인 도로가 2개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타고 왔던 거기 사우스 코스트 라인 있잖아요. 거기하고 이제 북쪽으로 나가는 길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비포장 도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려고 최소한의 도로만 깔고 나머지는 비포장으로 내버려 두는 거죠. 예.
빨리 우리 같이 갈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떨 때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렇게 비포장이 저는 그럼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즐거운 여행입니다. 오랜만에 맨발로. 사막으로 막 들어서려던 찰나 제 눈길을 끄는 녀석이 있습니다. 어우, 귀여워. 갑옷을 입은 것 같은데. 예, 그 등에 아마 제 생각에 사막에서 물 받아서 먹는 애 같아. 아침 이슬. 예, 그 등에 모양이. 호주 사는 저도 예. 이런 풍뎅이는 처음 봐요. 그 이름도 귀여운 파이 접시 풍뎅이. 등에 달린 접시는 음식과 물을 모을 뿐 아니라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는데요. 그렇게 녀석은 사막의 모래 위에 총총 발자국만 남긴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늘로 가네요, 그죠? 사막에 진짜. 사막의 강한 햇볕 아래 걸을 생각을 하니 제게도 접시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걸은 지 얼마나 됐다고 형제의 익숙한 몸은 벌써부터 아우성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반대로 된 거 초등학교 때 놀았던 그 맛인데요. 여기서 모래바람이. 그렇게 마주한 정상. 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새하얀 모래사막이라니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사하라 사막의 축소판이라 해서 그 이름부터 리틀 사하라라 붙여진 곳. 그런데 올라올 때의 열기와는 차원이 다른 차가운 바람이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합니다. 딱 언덕 넘으니까 그냥 냉장고 문 연 것처럼 시원한 바람이 쫙 부네요, 그냥. 춥지는 않으세요? 지금은 덥고 나선지 네. 되게 시원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뭐 저쪽만 지나가면 남극이니까 아,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춥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럼 여기하고 남극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바다만 있는 거죠. 이야, 바람이 좀 더 신선한 것 같아요. 남극의 바람이 사막의 모래를 흩날리는 풍경이라니 세상에 이런 곳이 또 있을까요? 제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에 모래바람이 잦아들 때까지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캥거루 섬의 또 다른 매력이라면 사막에서 조금만 더 가면 바다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원시 그대로를 말이죠. 저희가 향한 곳은 실베이. 호주 최대의 바다사자 서식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특히 야생의 바다사자 무리를 아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한 번 정도 다시 에듀케이셔널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의 터가 아니라 동물들의 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잠깐 걔네한테 들어간다. 걔네 집에, 남의 집에 그렇죠.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의를 갖추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곳에선 하루 10번으로 정해진 입장 시간과 전문 가이드와의 동행 등 엄격한 규정으로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연간 11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만큼 이제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와, 저기 보세요, 저기. 와, 엄청 많은데요. 엄청 많아요. 제가 다 자고 있어요. 와. 모래사장의 일렬로 늘어선 바다사자들을 보니 그제야 실감이 나는데요. 이 녀석들은 호주에만 서식하는 오스트레일리아 바다사자입니다. 전체 개체수가 14,000마리가 채 안 되지만 그중 1,000마리가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그 수가 점점 더 줄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바다사자를 자연 상태 그대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호주 전체에서도 이곳이 유일하다는데요. 동물들로부터 약 10m까지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툭 하면 찾아오는 이방인들에게 익숙해진 건지 그냥 졸린 건지 느긋하기만 한 녀석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귀여운 느낌마저 드는데요. 눈 감고 가. 자면서 가요, 자면서. 결국 이 녀석은 걸어가다 말고 잠들어 버린 듯 합니다. meters in one dive and staying underwater for up to 12 minutes. Now, if you think it's a mammal like us, try holding your breath for 12 minutes. It's not easy. And the other thing that's amazing about sea lions is they don't rest for 3 days and 3 nights. They hunt continually. So they're swimming, diving, backwards and forwards, up and down, the whole time. And so when they come back here, it's no wonder they look like this. 지친 바다사자들은 이곳에서 다시 기력을 회복해 바다로 나가는데요. 새끼들에겐 그 시간 동안 살아남는 것이 일입니다. So 3 days they go without any milk at all. So they're usually pretty hungry by day 3. And sometimes they'll start to move around up and down the beach looking for mum and start to call for her.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힘들죠. 마지막 날은 그럼 거기 애들이 저 배고파서 저렇게 그냥 팔찌에서 쓰러지는 암컷은 자기 새끼에게만 젖을 주기 때문에 버림받은 새끼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데요. 그런데 이 녀석 어미를 잃어버린 걸까요? 저기 온다. 아이고. 작은 지느러미 발로 아장아장 오는 모습이 어미를 찾고 있는 듯한데요.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미 바다사자는 고난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영특한 녀석 용케 어미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난간 아래까지 기어왔는데요. 천막 한 장에 그만 가로막히고 맙니다. 어미와 새끼는 냄새를 통해 서로를 알아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이 새끼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데요. 다행히 다른 길을 찾은 모양입니다. 애탄 울음소리에 어미도 깨어나고 결국 극적인 모자상봉이 이루어집니다. 바다사자는 번식률도 낮고
새끼의 생존율도 낮은 편인데요. 어미젖을 뗄 때까지 부디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다 사자들의 낙원, 실베이를 뒤로 하고 이번엔 캥거루 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플린더스 체이스로 향합니다. 캥거루 섬에서도 야생동물의 낙원으로 손꼽히는 플린더스 체이스 국립공원. 1919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곳은 독특한 지형으로 이름이 높은데요. 오랜 세월과 남극의 바람이 만든 리마커블 락스. 초현실적인 풍경이 눈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는 마그마가 식으면서 형성된 화강암을 남극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파도가 조각해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압권은 바로 이 바위입니다. 언뜻 독수리를 닮은 것도 같고 코끼리를 닮은 것도 같죠. 자연의 손길이 빚어낸 경이로운 작품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차로 20여 분을 가면 캥거루 섬의 또 다른 상징을 만나게 되는데요. 시원하다. 예? 예. 대륙의 바다 이런 느낌이에요.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예술품, 애드미럴 아치입니다. 거대한 동굴의 입구처럼 생긴 아치형 바위와 커튼처럼 드리워진 석순들, 오랜 세월 파도와 바람에 깎여 만들어진 자연의 걸작이죠. 해안 자체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간이 접근하지 못한, 그래서 태고적 자연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보존된 곳입니다. 정말 호주가 엄청나게 큰 나라라는 거, 그리고 와일드한 것들이 살아있는 이런 것들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어느 정도 멋있고 이런 거는 보면은 와 소리도 나고 뭐 야호 이러기도 하는데 이런 풍경은 뭐 사람을 좀 부끄럽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못하게.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많고 그들이 살아가는 자연 그 자체가 주인인 보물 같은 섬. 동물과 자연을 인간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느끼게 해주는 그곳이 바로 캥거루 아일랜드였습니다. 3,047km. Something into nothing.